다시 다 돌아오셨나요? 출석 체크 다 했고요. 지금 제가 확인한 그 채팅창까지, 창에 남겨주신 분들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이클립스를 설치하셨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혹시 설치가 좀 덜 되신 분 있어요? 프로그램 설치 덜 되신 분? 들도 있으시네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제가 가볍게 쓸 수 있는 편집기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굉장히 가볍거든요. 우선은 프로그램 자체가 그렇게 무겁지 않아서 우선 저는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에디터를 간단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얘는 그냥 HTML의 경우에는 메모장을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메모장으로 보여드릴까요? 저장을 안 하고 메모장 하나 열어보세요. 하나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여기다가 타이핑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HTML 코드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제 이런 웹페이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HTML로 만들어져 있는 소스 코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위에 그림도 넣을 수 있는 태그를 넣고 그 다음에 검색 창도 넣고 그 다음에 누르면 목록 나타나죠? 이런 것들 다 HTML 안에서 하실 수 있는데 편집기가 따로 없어요. 얘는 호환되거나 뭐 연계해서 사용하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메모장을 제가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떡새 열어주시고 느낌표 하나 쳐줍니다. 대문자로 도큐먼트 타입의 약자예요. 도큐먼트 타입은 우리 HTML 언어 쓰실 거잖아요. HTML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나는 도큐먼트 타입 HTML을 사용하는 문서를 시작할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 첫 번째 행위 되겠고요. 엔터 눌러서 여기에는 이제 HTML은 우리나라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HTML 랭귀지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돼요. HTML 랭귀지는 코리아의 약자 따옴표 입력하시고 큰 따옴표 써주시고 코리아의 약자 KO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랭귀지를 안 쓰시고요. 요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이제 HTML이라는 걸 시작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HTML 언어의 경우에는 이렇게 닫아주는 클로즈, 닫아주는 언어로 끝나야 돼요. 얘로 시작했으면 얘로 끝나야 돼요. 근데 우리는 태그이긴 한데요. HTML을 시작하는데 랭귀지까지 요 옵션까지 해준 상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HTML 시작했으니까 끝나는 HTML 태그까지. HTML 언어는 무조건 요걸로 시작해야 되고 요걸로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요소 하나하나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영역을 좀 어떤 섹션이라는 걸 구분해서 작성을 하게 돼요. 저는 탭키를 한번 눌러서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건 모르지만 헤드라는 영역이 있다. 헤드는 열었으니까 얘도 닫아 주셔야 되겠죠. 이제 사실 편집기를 쓰게 되면 얘를 열잖아요. 그럼 얘를 닫아줘요. 근데 이클립스에서는 그게 지원이 안 됩니다. 네. 우선은 헤드 요 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냐면 웹에 필요한 정보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 헤드라는 것 안쪽에 집어넣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뒤에서 또 이제 기본 문서 구조를 공부하실 때 이야기를 좀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안에는 이제 웹페이지로 딱 열었을 때 보이지는 않지만 이렇게 디스플레이적으로 뭐 이런
표면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 페이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아니면 스크립트 언어, 그리고 웹의 타입, 메타 정보들이 다 이 헤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육안적으로 딱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태그는 타이틀이거든요. 이제 타이틀이 뭐냐면, 타이틀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웹페이지를 이렇게 열었을 때, 이렇게 열었을 때 위에 탭 이름 있죠. 이것들이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우리 용인대학교 종합정보 서비스라는 타이틀이 지금 이 페이지에선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도 HTML 기본 문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그리고 타이틀 열어줬으니까 얘도 닫아주셔야 되겠죠. 이렇게 닫아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헤드 안에는 그냥 타이틀 정도만 하나 넣어놨고요. 이제 본격적인 이제 웹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웹페이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요 안쪽에 보이는 요 부분부터가 이제 이 왼쪽 상단의 모서리부터가 페이지잖아요. 이 페이지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요 이미지부터 스크롤 쭉 내렸을 때 아래쪽에 있는 뭐 정보 오류 수정 요청이라는 이 버튼, 링크까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body라는 태그에 들어갑니다. body라는 태그에 들어가게 됩니다. 얘도 어떻게 열어줬으니까 얘로 닫아주셔야 되겠죠. 요 안에 이미지도 넣고 표도 넣고 뭐 드롭다운도 넣고 이런 식의 태그가 소소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탭키를 이렇게 타이틀과 같은 수준으로 맞춰 놓도록 할게요. 맞춰 놓고 요 안에 이제 내용이 들어가는데, 아직 우리는 공부를 아무것도 안 해놨기 때문에 글자만 몇 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H 태그라는 게 있는데 헤드라인의 약자예요. 그래서 H1을 쓰시게 되면은 1, 2, 3, 4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H1을 쓰시게 되면 가장 큰 제목, H2를 쓰시게 되면은 두 번째 수준의 제목, 이렇게 해서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목 1 이렇게 적어 놓고요. 얘도 닫는 태그 H1 닫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위 제목에 대한 하위 제목, 이것도 기왕 한 김에 H 태그 한 김에 H2로도 한번 적어볼까요? 그리고 제목 2, 그리고 또다시 닫아주시고, 그러면 그냥 일반 텍스트는 어떻게 입력이 되어질까? 그냥 일반 태그의 경우에는 P 태그, 패러그래프라고 해서 그냥 글자죠, 글자. P 태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P 태그인데 HTML 뭐 내용 없으니까 이렇게 P 태그도 닫아 주셔야 되고요. 왜 닫는, 이게 P 태그의 경우는 글자인데 왜 닫아? 라고 하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 문단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은 한 줄밖에 안 되지만 이 하나의 문장이 여러 줄일 수도 있잖아요. 이 문장을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입력되셨으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나? 바탕화면에 한번 저장해서 보여드릴까요? 저는 바탕화면에 폴더를 그냥 하나 만들게요. 새로 만들기 해서요. 폴더를 그냥 HTML 새 폴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고, 똑같은 폴더 이름이 있네요. 그죠? 오늘 날짜로 0308로 하겠습니다. 이 폴더에 저장을 할 텐데요. HTML 기본점
영어로 하는 게 좋겠죠. 01.html 이렇게 뒤에 확장자가 .html로 끝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네, 보기가 좀 별로 안 좋으니까 01.html 그리고 저는 아까 바깥에서 만들어 놓은 0308이라는 폴더에 이렇게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면 바탕화면에 만들어진 0308 폴더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엣지, 윈도우 엣지 형태 유형으로 보이게 되죠. 더블 클릭을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웹페이지가 열리고 타이틀로는 위에 보이듯이 기본 문서라는 타이틀이고 이렇게 타이틀 아까 우리 HTML 기본 문서라고 했죠? 이런 타이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H1 태그, 그 다음에 H2, 그 다음에 이거의 하위 내용인 P 태그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안 나오시는 분 있나요? 이게 저처럼 이렇게 안 보이고 외계어처럼 보이시는 분 혹시 있나요? 그런 분들은 그 UTF 설정이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막 이상하게 나오죠. 막 기호 같은 것들 막 나오시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HTML의 랭귀지를 이렇게 코리아로 설정을 해놨지만 우리만 알 수 있는 형태예요. 이제 내가 코리아라는 걸 쓰겠다라고 지정을 해놓은 것이지 페이지 자체에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정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해 볼게요. 헤드 안에 인코딩 설정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인코딩 설정. 웬만하면 타이틀 위쪽에 해주시는 게 좀 보기 좋기 때문에 아래에다 두셔도 상관은 없지만 여기다가 메타 정보를 하나 더 써주셔야 됩니다. 메타 정보를 하나 더 입력을 해볼게요. 캐릭터의 세팅을 캐릭터의 set이라는 것을 뭘로 해줘야 된다? UTF-8 인코딩을 설정을 해주셔야만 아마 제대로 보일 겁니다. 요거까지 해주시고요. 메타 정보의 캐릭터의 세팅을 UTF-8로 지정을 해주겠다. 우리 한글의 세팅은 UTF-8 세팅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다시 저장을 눌러주시고 아까 요 폴더에 열려 있으시죠? 이거 0308 열려 있으시면은 018 열려 있으시면 F5키 눌러서 이렇게 새로 고침하시면 제대로 나올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나오나요? 그래도 안 되시는 분은 1번. 그래도 안 나오시는 분. 그래도 안 나와? 이렇게 똑같이 쓰셔도 아마 오타가 나신 것일 수도 있거든요. 요거는 뭐 없기 때문에 세팅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이것만 이제 쓰시면 돼요. 메모장에 쓰셨나요, 저처럼? 그리고 저장하실 때 어떻게 저장해야 된다고? 여기에 .html로 저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html 뒤에 확장자까지 꼭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웹페이지에 메모장에 쓴 그대로 나온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요거 있죠. 얘를 그 자료실에 한번 올려 놓아 볼게요. 근데도 안 나온다. 라고 한다면, 세팅을 할 게 없어서, 근데. 얘를 제가 종합정보 서비스에
자료실에 한번 올려놓아 볼게요. 얘를. 그리고 저장을 하신 후에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하신 후에 다시 한번 열어보세요.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아 볼게요. 그리고 이거를 이게 메모장으로 저장해서 메모장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준수 학생은 얘가 우리 자료실에는 웹페이지 자체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압축해서 올려드릴게요. HTML 파일이 안 올라가요. 그래서 압축을 풀고 올려놨으니까 얘 제대로 열리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겠어요? 제 파일이거든요. 우선은 뭐 이렇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구조가 되겠고요. 이제 우리는 자바스크립트 공부하고 스타일 시트를 공부하게 될 텐데, 이제 스타일 시트 먼저 공부하게 됐을 텐데, 이 스타일 시트와 자바스크립트는 헤드 부분에 대부분 다 들어가요. 왜냐면 내용이 아니라 뭐 서식이라든지 동적인 구현들에 대한 설정이기 때문에 헤드에 다 들어가게 되고, 웬만하면 내용적인 거, 표나 그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제대로 나오면은 오타가 나 있거나 약간의 그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니까 이제는 뭐 제대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바디도 채워갈 거고, 그 다음에 헤드도 채워보면서, 근데 HTML 파일 태그의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바디에 들어가게 되겠고, 스타일 시트와 자바스크립트는 이 헤드 부분에 채워넣기 하나씩 이제 채워 놓아 보도록 할 겁니다. 웹페이지를 해석하는 데 필요한 그러한 정보들은 대부분 헤드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실제 웹브라우저 화면에 나타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바디에 들어간다 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하기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 웹페이지의 태그들은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 그리고 독 타입이라는 걸 지정을 해줘야 된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여기까지가 뭐 기본 문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제 우선은 교재가 있으신 분들 앞에 뭐 프로그램 설치하고 여기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편집기로 사용을 했는데 이것도 조금 무거워서 그냥 쓰겠습니다. 저는 그냥 가벼운 거 선택해서 쓰겠습니다. 페이지는 45페이지 열어주시면 되고요. 45페이지. 교재들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이게 그 교재가 올해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강의 자료가 작성이 안 돼 있는 상태래요. 그래서 강의는 제가 간단하게 메모장을 좀 사용을 하면서 필기를 하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쯤에는 제가 대략 조금 작성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분 다 잘 열리신다고 하니까 제대로 나온다라고 이야기 주셨는데 아마도 준수 학생은 저장할 때 잘못 저장이 된 것 같고, 그 다음에 희진 학생의 경우에는 이 캐릭터 셋에 UTF가 호환이 잘 안 됐던 그런 모양입니다. 다른 것들은 제대로 쓰셨는데. 그렇다면 45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HTML에 대한 용어 설명이 나와 있는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의 약자래요. 그래서 하이퍼 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뭐 하이퍼텍스트 대부분의 뭐 링크 연결이기 때문에 하이퍼텍스트라고 하겠죠. 하이퍼링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렇구나 정도로만 이해하고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로 살짝 교재 있으신 분은 이동을 해보시면 웹페이지 이제 파일을 여기서도 한번 좀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우리 아까 만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뭐 헤드 태그, 바디 태그 사용을 해서 기본적인 구조적인 그런 것들을 한번 사용을 해봤네요. 처음 나와 있는 이런 거 나와 있네요. 이 H2 태그 우리 쓰셨잖아요. H2 태그에 이렇게 헤드라인 오른쪽에 이렇게 두시고 HR이라는 태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선이 하나 쭉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닫는 태그 필요 없거든요. 그냥 구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쪽에 HR 쓰시고 다시 저장 누르신 후에 얘를 F5 눌러서 이렇게 다시 새로 고침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구분선이 하나 들어. 이 태그가 나와 있어서 그냥 재미삼아 보여드렸습니다. 별다른 건 없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헤드 섹션과 바디 섹션으로 구분된다. 얘네들은 HTML이라는 태그로 묶여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뭐 이제 웹을 알리는 그런 태그는 HTML이구나. 그다음에 뭐 랭귀지 설정도 지금과 같이 할 수 있고 이제 한국어로 된 문서로 이제 범위를 이렇게 제한을 할 경우에는 이게 낭독기 있죠. 우리 그 시각장애인 분들 낭독기 하실 때 이 랭귀지를 코리아로 했을 경우에는 코리아 문서, 그러니까 코리아인 한국어 우선으로 검색이 되어져요. 그래서 뭐 낭독기라든지 이런 걸 하실 때 영어의 경우에는 좀 배제되면서 이제 건너서 읽혀지는 그런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글 우선으로 낭독기를 뭐 사용을 한다거나 이러한 좀 특이한 그 특수성이 있는 그런 문서의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딱 그 랭귀지로 정의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 랭귀지 설정을 안 해주고 메타 캐릭터셋의 UTF-8만 이 인코딩만 설정만 잘 해주셔도 한글 뭐 영문 상관없이 모두 다 인코딩 하는 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은 조금 아까처럼 외계어로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얘만 하면 그 UTF-8로만 인코딩 설정했을 때 그러한 오류가 가끔씩 발생을 하기 때문에 랭귀지 속성까지 같이 언어 지정을 해주시는 게 조금 더 뭐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에러를 좀 더 줄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별거 없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야기 드렸던 뭐 메타 태그에 대한 거 살짝 설명 나와 있는데, 메타는 웹 문서와 관련된 정보, 요거를 지정하는 이 태그가 메타 태그고, 뭐 타이틀은 제목이었죠. 예, 별다른 거 없겠네요. 그리고 대부분의 그 웹페이지라든지 한글 페이지, 뭐 한글로 작성이 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을 땐 대부분의 메타 캐릭터 셋이 UTF-8일 거예요. 이거는 그냥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들어가야 되는 태그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타이틀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위쪽에 이 탭 이름이 타이틀이었고요. 바디 태그는 내용이 직접 보여지는 여기부터가 바디겠죠. 제목 1부터가 바디 부분이겠죠. 그래서 하나하나씩 이제 채워넣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도 예제 파일이 있기는 있어요. 예제 파일이 있기는 있는데 오늘은 그냥 처음 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직접 써가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여기까지 별거 없으시죠? 뒤에 내용들은 지금 앞에서 우리 지금 이 태그 다 쓰셨잖아요. 그 내용들이 실습으로 쭉 나와 있어요. 55페이지부터 56,
57페이지 이런 부분까지 쭉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을 것 같고요. 나와 있는 내용들이 그 태그 쭉 입력하셨던 내용들이 거의 다 있고, 뭐 뒤에는 라이브러리 설치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서버 설치는 라이브 서버 설치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서브라임 텍스트를 저는 쓰려고 해요. 예, 이클립스를 설치하셨으니까 이클립스 쓰셔도 되는데, 그거 하시려면 또 세팅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브라임 텍스트라는 이 편집기를 사용을 했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깔아놨던 거라 최근 버전 3번째 버전이 나와 있대요. 그거는 이제 앞쪽에 이렇게 HTML을 쓰면 뒤에 닫는 HTML, 요런 이제 닫는 태그도 자동으로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업데이트 됐다고 하는데, 제 거는 좀 9버전이라서 바로 나오진 않네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행에 라인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옵션 지정도 좀 다양하고, 그리고 설치하는데 단 5분도 안 걸려요. 3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서브라임 텍스트, 이클립스를 제 노트북에 좀 설치를 해서 화면을 좀 똑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수요일 날에는. 예. 오늘은 그냥 메모장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얘 설치하시거나, 이것도 옛날 버전이어가지고 보여드리기가 좀 그시기 하지만, 오늘은 태그적인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뭐 시멘틱 태그, 뭐 용어적인 설명이 쭉 나와 있고요. 교재 있으신 분은 64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64페이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시멘틱 태그라는 그 용어가 나와요. 시멘틱 태그. 이 시멘틱 태그라는 것은 이제 사전적 의미로는 의미가 뭐 통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야기 드렸듯이 HTML은 뭐다? 글자가 들어갔구나, 제목이 들어갔구나 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태그가 이 HTML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의미를 알기 위한 태그이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도 크게 의미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 자체를 시멘틱 태그라고 하거든요. 같은 말로. 그래서 이 시멘틱 태그 안에는 소소하게 뭐 앞에서 썼던 H1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구나, 이런 시멘틱 태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공부를 우리는 또 해나갈 겁니다. 이 중에서도 이제 구조적인 것을 먼저 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페이지를 이렇게 열었어요, 제가. 이거는 네이버 메인 페이지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열었는데요. 메인 페이지를 딱 열었을 때 위쪽 부분에는 로고가 들어가고, 그렇죠? 그리고 검색 창 나오고, 그 HR로 이렇게 구분선이 하나 쭉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래쪽에 메뉴 바가 보이고요. 아래쪽엔 또 이렇게 뭐죠? 아티클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표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고, 하나하나의 아티클이 채워넣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클릭하면 또 어디론가 링크가 돼서 이동이 되어질 거고, 또 오른쪽에는, 요즘에는 웹페이지 이렇게 안 만드는데 지금은 메인 페이지라 이렇게 로그인 창이 나와서 사이드바라고 하는 영역을 만들었었어요. 혹은 메뉴바라고 해서 왼쪽에 이렇게 뭐 게시판 쭉 만들어 놓는 그러한 구조로도 많이, 뭐 블로그나 아니면은 개인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 지금도 많은데, 뭐 사이드바, 그다음에 스크롤을 쭉 내리면 마지막에 항상 이런 거 많이 들어가 있죠. 회사 소개, 인재 채용,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뭐 고객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푸터라고 하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요 하단 부분을 푸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상단 부분을 헤더라고 해요. 보통. 이 중간 부분을 메인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구조적인 것들을 먼저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 구조적인 것을 만들어 놔야 나중에 동적 구현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것을 이제 사용을 하실 때 이 헤더 태그의 헤더 안에 있는 땡땡에 나는 뭐 XX를 구동을 할 것이다. 혹은 푸터 안에 있는 어떤 뭐 땡땡이라는 텍스트에 AA라는 동적 구현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세분화해서 이 명령들을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이름의 태그들이 있을 경우에 구분해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대부분의 얘네들 이제 구조적인 것은 당연히 바디 안에 들어가 있겠죠. 바디 안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제 보여드리면 바디 안에 탭키를 제가 이렇게 하나 눌러서 보통은 이렇게 정의를 많이 하거든요. 헤더는 여기부터 이 HE 태그에 있는 헤더 여기까지가 나는 헤더다 라고 정의를 해놔요. 그리고 이 태그부터 보통은 얘네들은 이렇게 선택을 해서 탭키로 구분을 보통은 많이 해두는데 뭐 얘네들부터 아래쪽은 메인이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메인이다. 그리고 또 구분을 하고 싶은데 아래쪽은 여기에는 회사 소개가 있을 수 있겠고 그리고 또 뭐 있을까요? 고객 문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 그죠? 기타 등등 아니면 뭐 이메일 고객 문의라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나중에 링크 거는 거 보여드릴 겁니다. 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푸터가 여기까지다 라는 이 구조적인 것들을 좀 구분을 해 두셔야만 바디 안에서 구분을 해 두셔야만 조금 더 깔끔하고 보기 편한 웹페이지 제작이 가능하세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어 보고 그 안에 요소들 하나하나씩 집어 넣으면서 사용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파일 제가 쉬는 시간에 살짝 하나 더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지 작성되어 있는 시멘트 태그의 웹문서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웹페이지 요즘 만들 때 이제 내비게이터 패널, 내비게이터라는 거 많이 쓰시죠. 내비게이터가 뭐냐면 이 네이버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터거든요. 눌렀을 때 혹은 이제 뭐 지도, 뭐 영화 이렇게 눌렀을 때 그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지죠. 아니면 우리 쇼핑몰로 봤을 때는 여성 쇼핑몰로 가볼까? 이렇게 가볼까요? 가서 이미의 쇼핑몰을 하나 열어서 보여드리면 여기에서의 헤더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 여기까지가 헤더일 것 같아, 그치요? 윙스몰? 여기까지가 헤더, 그 다음에 뭐, 베스트백, 그 다음에 신상 5% 할인, 이런 이제 이 메뉴 바 형태를 내비게이터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메인이겠죠? 메인 쭉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아티클 넣은 것이고, 그 다음에 푸터는 회사 소개부터 이 부분까지를 푸터.
라고 하겠죠. 이 웹페이지는 소스 코드를 어느 정도 확인은 가능해요. 잠깐만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설정에 들어가신 후에 이 오른쪽 상단의 설정에 F12 개발자 로고 얘를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콘솔 창이 나오고요. 이 도큐먼트 탐색기라는 것도 보이고 이 안에 이 네이버 사용하고 있는 이 태그들 있죠. 이 태그들이 아직 공부는 안 했지만 스타일 따로 바디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어떤 링크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이렇게 선택을 하신 후에 클릭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태그를 또 볼 수 있고요. 한번 이렇게 선택을 해볼까요? 이 선택한 태그가 어떤 부분인지 선택적인 부분들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태그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확인이 안 되고 메소드 지원하지 않는다. 안에까지 들여다볼 수 없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나중에 우리는 웹페이지 웹페이지 좀 작성하시고 이 콘솔 창에서도 몇 가지 실행을 해서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소스 코드가 다 오픈되어 있어요. 지금처럼 웹페이지, 네이버라서 그런데 웬만한 웹페이지는 다 오픈이 돼 있습니다. 네. 이 정도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조금 쉬는 시간에 제가 예제 파일을 완성된 예제 파일 몇 개 올려놓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이 정도 괜찮으신가? 네, 구조적인 거, 이렇게 구분을 하는구나.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웹페이지를 만들 때는 구조를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내용을 채워넣는 형태이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1시 11분이니까 한 10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창 올려주십시오. 10분에 다시 뵐게요.
다시 자리하셨나요? 네,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오늘 텍스트 몇 개, 그리고 섹션 아까 구조 이렇게 나누어서 보여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제가 종합정보 서비스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그 3장 예제 파일 4장까지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용량이 너무 커서 같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따로 제가 압축해서 4장, 5장은 미리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얘 압축 한번 풀어서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받아주시고 저는 그냥 이 폴더를 하나 오픈해서 소스 코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디 있나? 한 장에 그러면 폴더 자체가 보이고요. 이 나눠드린 폴더 안에 보면은 이 HTML 파일도 있고 그 안에 이 이미지 파일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이미지 넣고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tructure.html 이라는 파일을 제가 열어서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를 웹페이지로 먼저 보여드릴까요? 제가 structure 더블 클릭해서 HTML 파일을 지금은 반응형 웹으로 되어 있지 않죠. 사이즈가 오토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창 사이즈를 줄여도 그 파일이 다 안 보여요. 그죠? 다 가려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페이지가 기본적으로 그냥 들어가만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에 이미지도 한 2장 있고 그리고 내비게이션 바 살짝 이 파일 이렇게 그 글자에 올려놓으면은 색상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을 링크라고 하는데 아마 아까 소스 코드를 보니까 링크가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하이퍼링크 ref, href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태그 걸려 있긴 한데 샵으로 비워놨죠. 링크는 설정해놨지만 링크에 이동하는 위치는 설정을 안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뭐 몰라도 돼. 쭉 몰라도 되는데 뭐만 보시면 되냐면 우선 헤드 태그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헤드인데 헤드 안에는 메타, 타이틀, 그다음에 링크라고 해서 이것도 우리 릴레이션이라고 하는 스타일 시트가 만들어져 있는 어떤 서식들을 링크 걸어서 나머지 바디에 싹 다 이렇게 옷을 입혀놓은 상태인데 아직은 모르셔도 됩니다. 헤드 태그 구분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바디부터 바디 끝까지 쭉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 보니까 또 스트럭처 구조가 구분이 돼 있어요. 아이디라는 것도 보이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헤더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해 웹페이지로 봤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문의하기 이 시퍼런 부분 있죠? 여기까지가 헤더 부분입니다. 근데 헤더를 주실 때 안쪽에 링크 하나 걸어놨고요. 다음에 드림 제주라고 해서 H1 태그 하나 걸어놨고 그래서 div라는 것은 박스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그 디비전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나누다라는 의미의 어떤 그 섹션 자체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하기 위한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나의 박스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잠깐 페이지로 보시면은 요거부터 여기까지 박스야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단체 여행, 맞춤 여행, 갤러리 문의하기 텍스트 4개 들어가 있죠. 오른쪽으로 이렇게 정렬이 된 채로 들어가 있는데 얘네들은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또다시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요 4가지. UL이라는 거 아직 우리 공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 목록, 리스트의 약자예요. 언리스트.
리스트는 공부 안 했으니까 그냥 두겠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이라는 것으로 구분을 해놨는데 여기에는 이 4개의 목록이 들어가 있다. 링크는 걸려 있지만 클릭을 해도 어디로 이동이 되진 않죠. 그리고 헤더 부분이 이제 끝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헤더 안에 내비게이션 영역으로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로고와 내비게이션. 다시 말해 이 로고와 얘네들을 따로 구분을 해주었구나. 헤더 안에서도. 그리고 바디가 시작이 되잖아요. 바디 안에 이제 이 부분 메인 부분이 시작이 되는데 메인은 여기부터 어디까지? 아마도 거의 푸터 바로 위에까지가 이 메인인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인인데 이 안에도 또다시 스트럭처를 구분을 해놨어요. 섹션이라는 걸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하나의 섹션, 그 다음에 2개의 섹션. 이것도 아직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섹션이 2개잖아요. 같은 이름으로. 그래서 섹션마다 이름을 따로따로 부여하는 거예요. 그것을 ID라고 합니다. 그래서 섹션의 ID 첫 번째 이름은 헤드라인, 핸들링이라는 뭐 헤들링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해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액티비티라는 이름의 섹션을 또 구분을 해놨네요. 다시 말해 이걸로 보았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섹션, 그 다음 두 번째 섹션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구분이 되어지는 그러한 형태. 그 다음에 HR 태그로 하나 그어놨고 하단 부분은 푸터겠죠. 섹션을 구분을 해두는데 이름 설정을 부여할 수 있다. 이것을 ID라고 하는데요. 디테일한 것은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이렇게 타이핑을 해놓은 게 있잖아요. 해놓은 게 있는데요. 그냥 이런 형태 헤더, 뭐 메인, 푸터 구분을 해두었지만 얘를 F4키 눌러서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냥 그 관리자가 영역을 구분하기 위해서 혹은 얘네들을 예쁘게 관리하고 유지보수가 쉽게 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두는 것이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아까 보여드린 이 태그랑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고, 뭐 이미지 넣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다른 거 없죠?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없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뭐 섹션, 뭐 메인, 그 다음에 뭐 푸터, 헤더 정도로만 구분을 해놨지만 이 구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놓을 수도 있거든요. 인덱스에 보면은 이런 것도 뭐 간단하네요. 스트럭처가 가장 고고한데 이 안에 뭐 사이드바를 오른쪽에 만들고 싶다. 사이드바를 뭐 오른쪽에 만들고 싶으면은 어사이드라는 영역도 뭐 만들어 쓰실 수 있고요. 레프트 어사이드, 라이트 어사이드. 레프트는 왼쪽이 대부분 어사이드 바로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러한 구조도 많이 있잖아요. 잠시만요. 펜을 한번 실행을 해가지고 보통은 지금은 이제 이 바디로 전체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대부분은 이 바디 안에 메인도 왼쪽에 하나 더 만들고 그 다음에 좀 넓게 하나 또 구분을 해두고 또 오른쪽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섹션을 하나하나씩 이렇게 나눠서 메인 안에서도 나누는 경우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어사이드라고 해서 영역을 하나 구분해두고 이것도 이제 어사이드 구분을 해두는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이디라는 걸 주는데 이거는 뭐 레프트 얘도 아이디를 부여하는데 얘는 뭐 라이트로 이렇게 이름을 설정을 해주게 되면 똑같은 어사이드라도 따로따로 이런 스타일시트라든지 아니면 자바스크립트의 어떤 금쪽 구현을 따로따로 줄 수 있습니다. 뭐 이러한 것들이 되겠고 사이드 바라는 것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div라는 소스 태그도 나와 있었죠. 그래서 div는 박스 형태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 div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얘네도 텍스트. 그리고 div로 또 어디도 구분이 되어 있었냐? 또 코드를 보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섹션을 구분해서 메인 안에 섹션을 하나 구분했는데, 어디부터 어디까지? div 클래스 아직 공부 안 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놨네요. 네, 이미지부터 텍스트까지. 다시 말해, 요거 빼고, 그쵸? 얘 빼고, 이미지,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요 텍스트까지 div, 디비전이라는 것으로 div라고 그냥 하거든요. 개발자분은. div로 요거 하나 묶었어. 라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개의 객체를, 여러 개의 요소를 하나로 이제 묶어서, 박스 형태로 묶어서 사용하는 태그가 div 태그입니다. 여러 소스를 묶어서 사용하는 거. 그래서 이 div 태그는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쓸 수 있고, 또 아래쪽에 이미지부터 오른쪽에 있는 텍스트, 얘네들도 묶어서 div로 아마 묶여 있을 거예요. 보시면, 그죠? 이미지, 그 다음 오른쪽에 텍스트, 요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요소처럼 쓰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div입니다. 그리고 div로 텍스트, 뭐 여행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따로 묶어놨죠. 상세 일정, 여행 일정, 리스트도 또 따로 이렇게 묶어놓고 사용을 해놓았네요. 또 여기도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div로 묶어놨어요. 그래서 얘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하나의 이 로고부터 div, 얘를 클릭을 하면 어디로 얘가 시작을 해서 어디로 끝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수준을 그래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요 구조는 어떤 형태로 div가 나뉘어 있냐면요. 먼저 얘로 봤을 때 크게 하나의 div로 박스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텍스트 넣고 그 다음에 div로 박스 하나 만들어서 이미지 요 안에 넣고 텍스트 넣고 이러한 형태입니다. 지금. 그리고 얘도 div로 또다시 리스트 자체, 이게 리스트거든요. 이것도 div로 또 묶어서 넣어놓고 또 얘도 div로 묶어서 넣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div라는 것으로 하나하나 박스를 얹어서 이 웹페이지를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야만 좀 더 깔끔해지고요. 이 로고 지우고 싶은데 그러면 얘만 지우면 돼요. 이 로고만 지우면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도 너무 쉽고 그 다음에 정렬하기도 쉽고 플롯이라는 걸 이용해서 나중에 얘네들을 둥둥 띄울 거예요. 구름처럼. 그러면 오른쪽 정렬, 좌로 정렬, 가운데 정렬 이런 것들이 또 손쉽게 이루어집니다. 박스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래서 소스 코드를 좀 보여드리니까 작성되어 있는 거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해드리니까 이해가 그래도 나쁘진 않죠. 예, 작성은 못 하실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따라가시면서 이제 태그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작성도 해볼 겁니다. 텍스트 작성은 조금 해보셨으니까 텍스트만 한두 개 조금 하고 오늘은 끝낼게요. 그래도 글자 입력은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텍스트 입력 중에 뭐 텍스트 태그 간단한 거 몇 개만 해서 보여드릴까? 아까 우리 그 메모장 타이핑 해놨으니까 이쪽에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에 p 태그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요 안에 p 태그에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 껍질에 그냥 임의의 글자 쓰는 거예요. 붉은 빛이 돌아 레드향이라 불린다. 어이없는 내용이죠. 네, 그냥 아무거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태그
그다음에 닫는 것까지 잊어버리기 전에 그냥 이렇게 저는 자동으로 입력 안 되는 닫는 태그가 안 나오면 그냥 바로 써버리거든요. 그리고 레드향은 뭐 레드향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한라봉과 귤을 교배했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줄바꿈 하고 싶어요. 근데 문장은 안 바뀌는 하나의 문장인데 줄바꿈만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부분에 요 BR 태그를 사용하게 됩니다. BR 태그. 그러면 줄바꿈은 되어지지만 하나의 문장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BR 엔터 누르고 사실 엔터를 제가 이렇게 눌렀지만 그냥 이어서 쓰셔도 돼요. 여기에서 그냥 줄바꿈 되어집니다. 그냥 써볼게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 귤의 뭐 2에서 3배 크기 이렇게만 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장을 한번 누르고요. 아까 열려 있었죠? F5 눌러서 실행을 하게 되면 요거까지는 P태그에서 P태그로 끝났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P에서 P로 끝납니다. 근데 줄바꿈만 되었죠? 그러면 무슨 구분이야? 더블 클릭했을 때 이게 그 문장과 문장을 인식했을 때 얘네들은 줄이 바뀌어 있지만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하게 됩니다. 나중에 활용할 때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빈 줄이 이렇게 생기긴 했지만 지금과 같이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 또 뭐 있을까? 약간의 인용 태그라고 해서요. 블록 커트라고 해서 블록 커트라고 하는 그러한 또 태그도 있어요. 저는 사실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요 안에 P 태그 아래 이렇게 다시 타이핑을 하고 여기에다가 있으니까 보여드립니다. 블록 커트 여기에는 뭐 인용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비타민 C와 비타민 비타민 C, D 하는데 소문자로 쓰니까 좀 이상하네. D가 풍부하며 여기에는 제가 BR 태그로 썼으니까 그대로 그냥 쓰고요. 줄바꿈 하지 않고 그냥 혈액순환, 감기 예방에 그리고 얘는 열어줬으니까 닫아주셔야 되겠죠. 요거까지 지정을 하시면 인용구 형태로 쓰실 수 있는데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F5 눌러서 보여드릴게요. 인용구처럼 들어가요. 줄바꿈은 BR 태그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또 뭐 강조 표시를 하고 싶다. 얘네들 아까 인용구에 강조 표시하고 싶으면은 B 태그 B 태그 여기부터 뭐 비타민 C와 그 다음에 비타민 D 정도로만 나는 강조 표시하고 싶다. 볼드의 약자겠죠? 네. 그리고 또다시 컨트롤 S 누르신 후에 F5 눌러주시면 이 부분만 강조 표시돼서 굵은 표시 되어집니다. 기울인 꼴도 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여기 B에 뭐 I, 이탈릭의 약자겠죠? 이탈릭의 약자, B 태그 요 안에 또 이탈릭 이렇게 BB 이렇게 II 다시 F5 눌러서 실행하시면 굵게 기울인 꼴까지 지금처럼 중복해서 쓸 수도 있다라는 거 그냥 보여드리기 위해서 마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별다른 거는 없을 것 같고요. 텍스트 태그 지금
여러 개 보여드렸는데 교재에서는 조금 더 많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많이 쓰는 거 위주로만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H, P 태그, 그다음에 BR 태그, I, B 이런 이제 서식 주시는 이런 것들까지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렸는데 크게 뭐 어려운 거는 없으셨죠? 네, 수업은 오늘 간단하게 이렇게 끝내려고 하거든요. 다음 주, 그러니까 수요일부터는 이제 목록도 만들고 표도 만들어보고 이미지도 넣고 동영상도 넣어보고 옵션들 소소하게 좀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볼 겁니다. 프로그램 설치 안 돼 있으신 분은 그냥 비주얼 스튜디오 우리는 쓰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클립스 설정되어 있는데 그게 자바스크립트 연동이 되는지 저는 지금 JSK 설정 저장을 안 해놓은 상태예요. 호환을 안 해놓은 상태라 그거 제가 세팅을 조금 해놓도록 하겠고 이것도 다음 주에 저랑 같이 서브라인 텍스트도 최근 버전으로 같이 한번 받는 것까지 할게요. 네, 3분도 안 걸리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그리고 수요일날 웬만하면 교재 준비해 오시고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마음 가볍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교재를 좀 지참을 해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궁금한 거,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채팅창 활용하십시오. 구두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했던 거 크게 어려운 건 없죠? 가볍게 시작했는데. 수요일날 폐강되는 거 아니지?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다음 주에 우리 9시 반에, 다음 주 아니죠. 미안해요. 계속. 네, 수요일 9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뵐게요. 궁금한 거 있으면 남아서 질문하고 나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은 81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에요. 교재 81페이지까지의 내용이니까 조금 놓치신 거 있으시면 한 번씩 쭉 훑어보면서 이동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수요일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뵐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네, 고생했어요. 혹시 오늘은 오후 수업 없나요? 오후 수업이요? 오후 수업은 이완주 교수님 하시는데요. 아마 뭐 오늘 거의 뭐 안 되시는 거 질문 받고 이런 걸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이런 거 공부했다라고 이야기하시고 뭐 궁금한 것만 질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정상적인 수업이나 이런 것들은 진행이 아마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후 수업은 우선 이완주 교수님께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줌으로 오시면 안 되시고 이완주 교수님은 팀즈로 하시잖아요. 팀즈로 접속을 제 시간에 해보시고 뭐 별거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질문 없으시면은 자율학습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담 없이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LMS에 올려드릴 거예요.